제2부 왜 일본은 여전히 아시아 최고의 경제 강국 가운데 하나인가? 프롤로그. 대한민국에서는 종종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따라잡았다. 반도체와 조선업, 문화 콘텐츠, 정보기술 산업의 눈부신 발전을 보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고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일본 기업과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제를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바라보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국가의 경제력은 특정 산업 하나의 경쟁력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경제 규모, 금융시장, 해외 투자, 국민이 축적한 금융자산, 기업의 해외 네트워크, 기술 축적, 인구 구조, 내수시장, 국가가 보유한 해외 자산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탄탄한 경제 기반을 가진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과 일본 경제의 차이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일본은 세계 최대 수준의 순대외 자산 보유국이다. 경제에서 진정한 부를 판단하는 기준 가운데 하나는 국내 총생산 GDP만이 아닙니다. 국가가 해외에 얼마나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는지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순대외 자산, Net International Investment Position, NIIP라고 합니다. 순대외 자산이란 해외에 보유한 주식, 채권, 공장, 부동산, 직접 투자 등의 자산에서 해외에 진 빚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막대한 무역 흑자를 바탕으로 세계 각국에 투자해왔습니다. 미국 기업의 주식, 유럽의 채권, 동남아시아의 공장, 세계 각지의 부동산과 인프라 사업, 이처럼 일본이 해외에 축적한 자산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해외 자산은 평상시에는 배당과 이자를 가져오고 경제 위기에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안전판이 됩니다. 대한민국 역시 해외 투자가 크게 늘었지만 축적된 규모에서는 아직 일본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제2장. 인구가 만드는 경제의 힘. 한국의 인구는 약 5천만 명입니다. 반면 일본은 약 1억 2천만 명 규모의 인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많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구는 소비를 만들고 시장을 만들며 기업의 성장 기반을 제공합니다. 토요타, 닛산, 소니, 파나소닉, 페나소닉 같은 기업들은 먼저 거대한 일본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 뒤 세계 시장으로 진출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상대적으로 내수 시장이 작기 때문에 삼성전자, 현대자동차와 같은 기업도 성장 초기부터 해외 시장을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기업의 성장 방식과 위험 구조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제3장. 국토보다 중요한 것은 바다다. 많은 사람들은 국토 면적만 비교합니다. 그러나 현대 경제에서 더 중요한 것은 바다입니다. 일본은 태평양에 길게 펼쳐진 도서국가입니다. 이에 따라 광범위한 배타적 경제 수역, 바이타더 쟁지 소유, 엑스클루시브 에코노믹 존, EE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EEZ는 세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보다 훨씬 넓습니다. 이 넓은 해역은 수산자원뿐 아니라 해저광물, 해상풍력, 해양에너지, 해상운송 등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역시 삼면이 바다인 해양국가이지만 해양 영토 규모에서는 일본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제4장. 제조업의 깊이도 다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의 제조업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본 제조업의 강점은 최종 제품보다 산업의 기반에 있습니다.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정밀 베어링, 특수강, 탄소 섬유, 반도체 소재, 화학 소재, 정밀 측정 장비. 이러한 분야에서 일본 기업들은 오랜 기간 세계 시장을 선도해왔습니다. 한국 기업들도 뛰어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만 일부 핵심 소재와 장비 분야에서는 여전히 일본 기업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산업 생태계의 폭과 깊이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간의 연구 개발과 기술 축적이 있어야 가능한 일입니다. 제5장.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일본 경제도 장기 저성장과 고령화, 막대한 국가부채 등 여러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일본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외 자산, 탄탄한 제조업 기반, 깊이 있는 금융시장, 그리고 축적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일본을 단순히 경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은 하루아침에 쌓이지 않습니다. 금융의 신뢰도 단기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기업 생태계 역시 오랜 시간 축적된 경험 위에서 성장합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여러 산업에서 세계 정상급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과제는 이러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금융, 기술, 연구개발, 해외 투자, 그리고 산업 생태계 전반의 두께를 더욱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제2부.
일본 경제의 진짜 힘은 무엇인가? 숫자로 드러나지 않는 경제의 저력. 프롤로그. 오늘날 대한민국은 세계적인 제조업 강국으로 성장했습니다. 반도체와 조선, 자동차와 배터리 산업에서는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제는 한국이 일본을 넘어섰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가 경제를 평가할 때는 특정 산업의 경쟁력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경제의 진정한 힘은 수십 년, 때로는 100년 이상 축적된 산업 기반과 금융자산, 해외 투자, 기술력, 그리고 국가 신뢰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일본은 여전히 세계 경제에서 매우 강력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통계만으로는 쉽게 보이지 않는 일본 경제의 저력을 살펴보겠습니다. 제1장, 세계 최대 수준의 순채권국. 일본 경제를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순대외 자산 네트,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 포지션, NIIP입니다. 순대외 자산은 한 나라가 해외에 보유한 자산에서 외국에 진 부채를 뺀 순자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해외 공장과 기업 투자, 주식, 채권, 금융자산 등이 포함됩니다. 일본은 수십 년 동안 무역 흑자와 해외 투자를 지속하면서 막대한 해외 자산을 축적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매년 배당금과 이자 소득을 일본으로 가져옵니다. 즉 일본은 상품만 수출하는 나라가 아니라 자본을 수출하고 그 자본이 다시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반면 대한민국도 해외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해외 자산의 축적 규모와 투자 역사에서는 아직 일본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장기적인 국가 부후의 축적 능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제2장, 거대한 내수 시장이 만드는 안정성. 대한민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경제입니다. 세계 경기가 둔화되면 한국 기업들의 수출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반면 일본은 수출 강국인 동시에 거대한 내수 시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약 1억 2천만 명에 이르는 소비 시장은 자동차, 유통, 식품, 의료, 문화, 금융 등 다양한 산업을 지탱합니다. 내수 시장이 크다는 것은 외부 충격이 발생했을 때 경제를 완충할 수 있는 기반이 존재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물론 일본 역시 수출의 비중이 작지 않지만 경제를 떠받치는 축이 수출 하나에만 의존하지는 않습니다. 이 점은 대한민국과 중요한 차이입니다. 제3장, 바다에서 나오는 경제력. 국토 면적만 보면 일본은 대한민국보다 약 3.8배 넓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더욱 중요한 것은 배타적 경제 수역, 바이타드 징지슈일, 익스클루시브 이코노믹 존, EEZ입니다. 일본은 태평양과 동중국해, 동해에 걸쳐 세계 최대 규모 가운데 하나인 EEZ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광대한 해역은 수산자원뿐 아니라 해저광물, 에너지 개발, 해상물류, 해양과학 연구의 기반이 됩니다. 21세기에는 바다가 단순한 어업 공간이 아니라 미래 산업의 핵심 무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해양국가이지만 해양 영토의 규모와 전략적 여건에서는 일본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4장,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일본 제조업의 경쟁력은 완성품보다 기초산업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공작기계, 산업용 로봇, 초정밀 베어링, 특수강, 탄소섬유, 반도체 소재, 화학소재, 광학기기, 정밀 측정 장비. 이러한 분야는 수십 년에 걸친 연구개발과 장인문화, 그리고 산업 생태계의 축적이 있어야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2019년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는 한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첨단 산업에서 소재와 장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은 공급망 다변화와 국산화를 적극 추진했고 일부 분야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산업 생태계 전체의 두께와 기술 축적에서는 여전히 장기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5장, 일본이 가진 또 하나의 자산, 신뢰. 국제금융시장에서 일본 국채는 오랫동안 안전자산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엔화, 엔카, JPY는 세계 주요 거래 통화이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질 때 안전자산으로 선호되는 경향도 나타납니다. 이는 단순히 경제 규모 때문이 아니라 오랜 기간 축적된 국가 신뢰와 금융시장 제도, 그리고 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함께 작용한 결과입니다. 국가의 신뢰는 단기간에 형성되지 않습니다. 법치주의, 재산권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투명한 제도, 그리고 국제사회에서의 신용이 오랜 시간 축적되어야 가능한 자산입니다. 제2부, 맺은 말. 대한민국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그보다 훨씬 오랜 기간 산업과 금융, 해외 투자, 기술을 축적해온 국가입니다. 따라서 두 나라를 단순히 국내 총생산이나 특정 산업의 경쟁력만으로 비교하는 것은 전체 모습을 놓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일본을 단순히 경쟁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장기간 축적된 산업 생태계와 기술, 금융 시스템, 그리고 해외 자산 운용 능력에서 배울 점을 찾아야 합니다. 진정한 경제 강국은 한두 개 산업의 성공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기술과 금융, 신뢰와 제도, 그리고 수십 년에 거친 축적이 함께 이루어질 때 비로소 국가 경제의 깊이가 완성됩니다.